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비혼심을 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불법 국경 침입자들의 가족, 어린이 격리 조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의 행정명령은 첫째,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의 가족을 격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찾아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모두 기소처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그가 엊그제까지 이 문제 해결은 의회가 해야 된다. 민주당 탓이다. 하는 주장을 펴섰는데 순식간에 이것을 바꾸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또 과거에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웃다가 지금 자신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한 20년 전에 만든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불법 침입자의 재판 과정에서 있어야 할 적절한 보호 조치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구금이 된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다 하는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의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법원에 재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부모와 격리되어 있는 2,300여 명의 어린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확실한 해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당국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오전에는 2,300명의 어린이들이 곧 부모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는 아직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물은 어떤 것들인지, 또 2,300명이나 되는 이미 격리된 어린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4페이지짜리인데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경을 불법 침입한 사람들은 계속 처벌을 한다. 다시 말해서 Zero Tolerance 정책은 계속 유효하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가족 격리 조치는 중단한다. 대신에 가족, 즉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찾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바로 하루 전까지 나는 손을 안 대겠다. 의회가 해결해라 하던 입장에서 그야말로 180도 유턴을 한 것인데, 그가 정치적인 압력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인 프란시스가 나섰고, 민주당, 일반 시민들, 종교단체, 여론조사, 심지어는 그의 아내와 딸에게까지 핀잔을 받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격리 조치라는 것이 비인간적이다, 잔인행위다 라고 불려져 왔는데, 이 조치는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격리된 2,3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곧 그치게 할 방법이 신통치가 않다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미 약 20년 전에 어린이를 보호하고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당장 장애물로 놓여지게 됩니다. 우선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 있는데 Flores Settlement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정부의 구속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가 어린이들의 수용과 감금을 부적절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못 받고 있고, 정부의 수용시설이 최소한의 제약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감방에 넣는다든가 쇠창살로 된 우리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부모의 법적 처리가 20일이 넘게 되면은 어린이들은 석방을 해라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국경 침입죄로 기소, 재판, 처리를 하는 데는 20일이 훨씬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린이들을 함께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최소한도의 제약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방 같은 것이고 쇠창살이 있는 우리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이민 옹호 단체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즉각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생긴 법도 시민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법원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달리 G라는 판사입니다. LA에 있는 연방법원의 판사의 담당인데 그녀 자신이 중국계 이민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가 함께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20일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새로운 입법을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신속하게 새 법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선 하원이 새 이민법 개정안을 바로 오늘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상원은 부모 자녀 격리 금지 조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도 뭐 크게 그렇게 서두르는 눈치가 아닙니다. 또 민주당 측의 견해는 정치 망명 신청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전 가족을 무기한 감금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런 사태를 놓고 불법 입국자들의 심정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칙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국경 보안을 한다고 부모 자녀들을 마구잡이로 격리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반인륜적이다, 사악한 것이다, 이런 심한 비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300명이나 되는 격리된 어린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당국은 어제 격리된 어린아이들의 가족 재결합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오후 늦게는 다시 말을 바꾸어서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다, 우리의 목표는 신속한 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부모 자녀 격리 수용 조치를 끝낸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 가족들이 겪는 위기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를 보니까 어제 350명의 어린이들이 경비병이 경계를 하는 열차 속에 태워져서 연방정부가 마련된 뉴욕의 한 시설에 수용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9살짜리 등 10대가 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시장인 빌 디블라지오는 어떻게 연방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서 시장에게 이런 방구도 말이 없느냐 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격리된 어린이들이 지금 어느 도시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아무도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 사태를 2차 대전 시절 일본계 시민들을 격리 수용한 그 조치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태로 엄청난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네소타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수천 명의 그의 지지자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 트럼프를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했고 이번 사태를 연일 보도한 언론들을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아직도 끄떡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6월 21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남부 국경에서 실시되어 온 미입국 부모 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국경 강화를 위한 무관용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국경을 갖게 될 것이지만 가족들은 함께 있게 하겠다며 가족들이 분리되는 걸 보거나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미입국 간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불법 입국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부모와 이미 분리되어 있는 2,300명 이상 자녀들에 대해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관리들은 연방법원 판사가 불법 이민 가족에 대한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20일 후 가족 분리가 재개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상 미성년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은 20일입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어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늘 오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 제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너무 크고 비대하다고 생각하는 관료주의를 개조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관을 축소하는 대신 다른 기관들의 임무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유혈 시위를 벌였던 극우단체가 올해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극우 집회를 엽니다. 언론 등은 국립공원관리청이 극우단체 지도자 제이슨 캐슬러가 제출한 백인 시민권리대회에 워싱턴 DC 개최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최일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최대 극장 체인 중 하나인 AMC가 무비패스에 대항하는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AMC는 어제 AMC 스톱스 얼리스트로 명명된 월 정액 서비스 $19.95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AMC 스톱스 얼리스트에 가입하면 상영장을 일주일에 최대 3편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무비패스와 달리 3D와 IMAX 영화 관람도 가능합니다. 시카고의 부동산 세금이 금년에 또 인상됩니다. 약 $22만 달러짜리 주택 소유주는 금년에 모두 $4,100의 부동산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110가 인상된 액수입니다. 전년도 인상액은 $363였습니다. 세금 인상은 은퇴한 시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를 위한 연금 지급 때문입니다. 금년도 첫 나일스 웨스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지난 5월에 발병한 60대 여성의 질병이 나일스 웨스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발병은 지난해보다 약 한 달이나 이르게 발생했습니다. 작년 발병 건수는 주내에서 90건, 이 중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금년 봄에 우기가 길어서 모기로 인한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쿡카운티 내에 20, 30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국의 분석에 따르면 쿡카운티 내 밀레니얼 세대는 500만 인구 중 약 85만 명으로 최대 연령 그룹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지금 22살에서 37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60도. 내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다 오후부터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59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3도. 주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3도입니다.